살면서 지치고 힘든 내 마음 누가 알아주나요? 그 마음 우리가 알아줍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6월은 특히 순국 선열과 호국 영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달이죠.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나라 사랑 실천의 시간을 가져보시고 유가족들께 깊은 조의를 표하며 첫 곡은 이분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노차사 광야에서. 수온 공동체 라디오 순 FM 96.3MHz 이정희의 치유수다방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치유수다방 작은 치유를 위해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친구 같은 분이시죠? 오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열린밤 김미경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자주 출연을 하다 보니 정말 방송인이 된 듯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요 너무 익숙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열린맘 김미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우리 정말 네, 저 자주 이제 뵌 것 네, 같지요? 많이 익숙해졌죠? 네. 네, 네. 저의 또 목소리도 네. 여러분 괜찮습니까? 아, 네, 좋다고들 하셨습니다. 네. 네. 아,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 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부적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 우리가 살다 보면 왠지 내 것인지 내 것이 아닌 것 같을 때, 익숙하지 않은 것, 이 불편함을 갖는 것, 예민함이 나타날 때 이 모든 것들이 부적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교수님, 우리 네. 이 부적응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발음이 좀 어렵네요. 맞습니다. 이 부적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새로운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새 옷을 사잖아요. 그 새 옷이 나한테 익숙해지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옷의 컬러 같은 부분도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이렇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이렇게 옷에 이렇게 거슬거슬한 부분이 이렇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네. 그런 부분도 적응이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마되는 과정, 연금술처럼 이렇게 나의 몸에 익숙하게 맞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왜 아이들도 이제 뭐 귀한 아이들, 내 아이가 내 말을 잘 듣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내가 길들여지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꼭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일단은 사회에서는 부적응이다, 적응이다를 나누고 있죠. 이 나누는 과정이 우리는 또 어떻게 회복이다, 또 뭐 치료해야 된다,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되는, 분석을 해야 되는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아니, 사실 이 모든 게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적응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적응은 이제 이 관심을 받지 못해서 네. 뭐 이런 받은 상처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상처들이 상처에서 비롯된다는 의미로 좀 들렸는데 그렇게 이해도 될까요? 그렇죠. 관심 받지 못해서 생기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새로운 조직에서 또 우리가 그 새로운 조직의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그 친해지는 과정, 그 왠지 불편한 과정.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만나면 처음부터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저 사람하고 왜 이래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친해지려고 이렇게 왜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친해지는 거야? 좀 네, 이렇게 거리감을 두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익숙해지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그 불편함을 견뎌내야 되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부적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익숙했던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뭔가 안착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인데 이 부적응이 또 쉽게 일어나는 것이 그런 거죠. 어릴 때, 왜 자랄 때, 그러니까 건강하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양육되어진 아이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디 가서도 그러니까 버틴다고 얘기를 하죠. 적응을 잘 견뎌내고. 그렇죠. 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버티고 불편한 게 있으면 왜 불편하지?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 왜 불편한 거야 하고 이제 관망을 해요. 네. 그런데 부적응하는 아이들은 이제 조금 어릴 때부터 양육이 좀 학대받는다든가 좀 비난을 받는다든가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상처받은 아이들, 힘든 상황이 많이 있었던 아이들은 이제 여기서 내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거죠. 내 몸 어딘가에 그 불편한 구석이 숨어 있다가 내 힘든 마음 그 구석이 이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근력이 좀 버팀, 우리 뒷심이라고 해요. 뒷심. 이 뒷심이 든든하지 않으면 이 언젠가 이 약한 마음이 그러니까 하수구의 약한 부분이 터지듯이 그러니까 솟구쳐 나오듯이 그 약한 마음이 터져서 이제 불편함. 거기 안에서 익숙하게 적응하지 못해서 다음번에 그 자리를 가야 될 때 그 자리를 가지 못하죠. 이제 그렇게 일상사로 빨리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부적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을 다 겪어봤는데 네. 이렇게 다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죠. 맞습니다. 네, 그런 혹시 맞아요. 우리 DJ님 네. 그런 케이스 요즘
없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사실 이 DJ 하는 것도 처음에 너무 어려웠죠. 우리 첫날. 네, 첫날. 첫 번째 때. 그렇죠. 예. 오늘은 너무너무 이제 조금은, 네, 이제 조금은 익숙해지고, 예, 네. 말하신 것처럼 네. 적응해가고 버티고 이 마음 근력이 조금, 네,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네. 우리 이제 이 쉽지 않은 무거운 마음을 이제 또 음악으로 한번 좀 달래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적응하지 못할 때 울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울지 않고 지금 꿋꿋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예.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말이 부족해서 그 어떤 말을 꺼내봐도 너 하나만 아끼던 날 두고서 어디 간 거니 내가 싫어 어졌어 멀리 간 거니 장난치지 마 거기 있는 거 알아 나타날 것 같아 마냥 기다리자 널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지금 울면 못 볼지 모르니까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눈물은 많지만 울고 싶지 않아 낯설지 않은 길 이 길이 낯설다 아는 길 맞는지 내게 또 묻지요 혹시나 그 사람 날 찾고 있진 않을까 나는 지금 널 찾고 있어요 장난치지 마 거기 있는 거 알아 나타날 것 같아 마냥 기다리자 널 찾아가야 돼 가야 하는데 눈물 고여 점점 흐려져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눈물은 많지만 울고 싶지 않아 난 괜찮아 너 보고 싶지 않아 너무 보고 싶어 맘에 없는 말들로 거짓말이라도 해야 돼 생각처럼 마음이 말을 듣지 않은 돌아와 제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너무 살아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눈물은 많지만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우리 다시 볼때 울고 싶지 않아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은 FM 96.3 메가헤르츠 이정희의 치유수다방을 듣고 계십니다. 네, 저 정말 울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노래 잘 들으셨죠? 네. 네. 그렇고, 이제 또 부적응이라는 이 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네, 네. 예, 네. 예. 또 이별을 했을 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별의 또 이 이별 자체가 크나큰 상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이라는 자체가 사랑할 때는 행복인데 사랑하고 나면 그 뒤가 상처와 우울이 남는 이제 자리겠죠.
이제 그러면 그 우울적 자리는 이제 부적응 자리겠죠. 그 부적응 자리를 얼마만큼 빨리 이겨내느냐는 이제 어찌 보면 이게 그 자리는 자신이 얼마만큼 이제 마음이 단단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자신이 잘 이겨 뒷심이 든든하느냐 이게 제일 어찌 보면 큰 그 뒷심 문제가 될 텐데요. 확실하게 그 청소년기 예, 이제 요즘은 그 학문적인 용어로 청소년 후기라고 얘기를 해요. 아, 30대, 후기. 예, 네네. 25살에서 30대까지. 네, 저는 후기를 벌써 한참 지났네요. 그렇죠. 실은 32세 요 시기는 이제 임상학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에너지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도 해서 직업도 한 12번 이상 이렇게 바꾸는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 그만큼 네. 호기심이 많이 왕성할 왕성한 때죠. 시기이죠. 그러니 사랑이라는 건 에너지가 왕성할 때 그러니까 아주 바쁘게 일을 하다가도 그 사람이 문득문득 생각나는 시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빈자리가 구멍이 뻥 뚫리는 시기예요. 사랑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그 메꾸는 걸 또 사랑이라는 에너지로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를 어떻게 사귀어야 될까? 아니 어떻게 또 다시 메꿔야 될까? 그럼 보통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으로 상처받은 자리 뭘로 메꿔야 된다고 하던가요? 잘 모르겠죠. 사람으로 상처받은 자리는 보통 사람으로 상처를 맞아요. 다시 메꿔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제 이 시기에는 이렇게 어떻게 이제 사람으로라기보다는 자신의 또 다른 일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자신의 일들을 좀 찾을 수 있게끔 자신의 삶에 어떤 또 다른 일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여자친구와의 이별이 그 또 다른 계속 반복되는 상처를 크나큰 상처를 만들어가기보다는 다른 대처될 수 있는 그 여자친구의 그만큼의 에너지 홀 그만큼의 대처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이러한 일로 또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성장기 가족에서 이제 이 성장기 중에 타인에게 또 옮겨가는 사랑. 그러니까 관심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사람에 가서 적응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 것이 또 사랑이라는 감정일까요? 너무 이게 또 좀 철학적으로 다가갔나요? 철학적으로 다가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네. 철학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게 뭐 직업도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은 시기니까 이럴 때 자신의 어떤 관조를 바꿀 수 있는 조금 좀 이때 문화예술 어떤 시적인 게 좀 들어가면 네.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어떤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DJ님 이때 오늘도 한번 시를 한번 아, 네. 저번에 시 한번 했는데 네. 되게 또 분위기가 또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실은 네. 요 청소년 후기가 누구의 이야기도 들리지도 않는 시기예요, DJ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기는 침묵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럼 오늘도 우리 저기 DJ님과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오늘 하나가 같이 해볼까요? 되어서, 예, 아, 네. 코러스 치유의 시를 한번 한 조로 낭송을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그럴까요? 네. 그런 생각이 지금 좋습니다. 들었으니까 네네네. 한번 좋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한번. 시를 해볼까요? 한번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걸로 우리 네. 프란체스카님의 연서하고 우리 한영우님의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그 마지막 구절 가지고 막 우리 코러스로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러면 제가 한 구절을 하고 교수님이 한 구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이 한 단어를 하면 교수님이 그다음 이제 똑같이 하는 건가요? 코러스니까 네. 한 줄 똑같이 한 줄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제출만 우리 한 줄을 같이 읊조리죠. 네네. 낭송하는 걸로. 네. 이 뭐랄까 그 연서와 사랑하는 까닭이 저희가 좀 전에 이제 이런 사랑의 얘기를 그렇죠. 좀 담아내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네. 그건 내가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 너무 좀, 네, 오글거리긴 한데. 오글거리나요? 그러니까 어. 코러스로 이렇게 네. 이렇게 사랑하고 치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한 줄 한 줄 하면서 네.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다면 사랑한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는 네. 그 문구가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 네, 사실 이거를 또 해보면 네. 또 이렇게 좀, 치유가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네, 모든 또 말들을 이렇게 내뱉으면서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하면 또 이게 치유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예, 다음 또 질문을 한번 이어갈 건데요. 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노래 하나를 또 듣고 갈까요? 네. 김진호 이제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를 좀 지금 저희가 또 시도 엎었잖아요. 엎어드렸잖아요. 여기에 또 감정을 또 실어서 한번 네, 마음을 적시면 더욱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의 가족 사진.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은 FM 96.3 MHz 이정희의 치유수다방을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지금 부적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청취자님들도 이 부적응에 대해서 좀 뭔가 듣고 이 부적응 나는 없어 이렇게 날려버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이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행동의 원인을 이제 노래를 좀 통해서 기분을 좀 좋아지게 우리가 좀 나눠봤고요. 정신 건강의 신체적 구조의 변화를 이제 우리 같이 추구를 좀 해보려고 했죠.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치유수다방은 계속 될 겁니다. 교수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왠지 기분이 즐거워지고 있어요. 네. 네, 저도 잘할 수 있고요. 네,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처음 아시죠? 셀프 토닥토닥. 네, 항상 이거를 셀프 토닥을 좀 하고요. 예, 교수님 이제 우리 이런 던져버린 이 부정응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언급을 해주시죠. 네, 그러시겠습니다. 우리 DJ님 굿입니다. 네. 지금 훌륭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지금 잘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렇게 심리적인 어떤 불편함, 심리적인 부적응 이런 부분들은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은 불안해서 오는 것이고 이 불안해서 오는 부분들이 뭐 손톱 물어뜯기 또는 이렇게 다리 떨기 이 다리 떠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옆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 주변에서 워낙 이제 그래서 이렇게 못하게 저지하면 본인들은 깜짝 놀래요. 잘 모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그 대처 행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모르게 열등감이 일어날 때가 있고 이런 심약한 행동들을 이렇게 심리적 상태들을 신체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내가 이거는 고쳐야 될 행동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강하게 변화시킴으로 해서 내가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어떻게 이렇게 약하던 사람이 강인한 사람으로 슈퍼맨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안 하던 행동을 조금 수정함으로 해서 좀 정갈한 모습으로 아니면 막 흔들던 몸을 조금 정숙하게 함으로 해서 왠지 이분이 힘이 있는 사람으로 뭔지 어딘지 모르게 달라졌어라는 이렇게 심 강한 모습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건데요. 왜 예전에 저희 때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꼭 그 친구들 사귈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 사겨. 맞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맞습니다. 엄마가 저 어릴 때도 이렇게 옷 잘 입고 왠지 이렇게 돈이 많을 것 같은 부잣집 친구 사귀라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친구 잘 짜라 강남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은 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많이 좀 이렇게 앞뒤가 달랐던 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말했던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네.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내가 사귀고 싶은 친구들이 그럼 그 친구가 잘못되었나? 제 생각이 제 판단이 잘못되었나? 저한테는 실은 조금은 제 자신이 상처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건 잘못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처가 된 부분이 있고 제가 하는 건 잘못되는 거라는 부적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처가 형성되지 않도록 성장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열등감으로 굳은 상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작은 트라우마들이 무언가를 제가 지금도 결정을 하려면 이제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왠지 저보다 목소리 큰 사람 보면은요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좀 쫄게 되나요? 그렇죠. 제가 좀 쩔어요. 네. 쩔고 좀 굳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네. 맞아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청취자들은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센 상대를 만나면 잘 대응이 안 나가는 이런 모습이 저한테는 부적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저는 뭐냐면 트라우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자기만의 대응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부적응 행동을 발생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십시오. 아, 네. 네. 이렇게 주위를 보면 네. 이렇게 친구와 좀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은 이제 치유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막, 너 이렇게 잘 돼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아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곁에서 네. 지지하고 네. 격려해주고,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줘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 지금 DJ님은 네. 확실하게 이렇게 지지가 네. 그러니까 상담가가 될 아, 소질이 괜찮아요.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그러니까 혹시 말을 좀 이렇게 긴장하면 말을 더듬잖아요. 맞아요. 말 더듬다거나 이렇게 땀을 조금 긴장하면 이렇게 찐땀을 흘린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좀 쫄아요. 짜게 되는 이 상황이 되면 이분이 지금 여기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 그런 모습들을 있을 때는 항상 지지해주고 그 긴장을 좀 풀 수 있게끔 해주면 그분이 얼마나 나중에 그 모습이 깊고 고마울까. 맞습니다. 네. 일단 우리부터 이게 네. 타인을 이해하고 이제 이 수용하려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시점에서 또 노래 하나 네. 예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진주의 난 괜찮아. 우린 정말 괜찮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난 괜찮아. 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눈물로 수없이 많은 마음을 줬을 거라 너는 믿고 있겠지만 내가 미안하겠지만 난 괜찮아 나를 동정하지는 마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대가 나의 전부일 거란 생각은 마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 보여도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은 FM 96.3MHz 이정희의 치유수다방을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 노래도 잘 듣고 왔는데요. 네. 이 부적응이라는 부분이 이 성인이 되었으면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성장기에 이 발달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고 성격으로 형성된다는 이 중요한 현상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심적으로 이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갖게 되었던 그 상처의 원인을 알고 그게 같이 자란다는 거죠. 그 같이 자란 흉터가 곧 트라우마가 되고 그 트라우마 흉터가 자리를 잡아서 그 치유를 해야지만 그 치유를 해야 하는 단계가 지나쳐 버리면 굳은 살이 돼요. 굳은 살이 되어서 항상 그 자리는 아파요. 그 자리가 비 오는 날이면 더 아플 것이고 눈 오는 날이면 더 춥고 많이 아리고 이런 단계까지 가면 정말로 삶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제 뭐 자살이라든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네. 있거든요. 극단적인 선택을 또 그렇죠. 막아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이나 또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적응에 대한 것들을 쉽게 흘리지 말고 이러한 이야기를 혹시 들었다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힘들었을까? 그 힘들었던 부분을 항상 점검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치유 수다방이길 바라는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부적응이라는 사실은 저희가 평상시에 알면서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오늘 교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부적응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또 새삼 또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교수님 또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네. 네. 자, 이 부적응, 우리 신체가 아프면 약을 발라줘야 되잖아요. 넘어져서 피가 나면 다 닦아주고 또 우리 마데카솔 바르듯이 마음이 아프면 반드시 치유해주고 우리 마음도 두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해 주어야 됩니다. 그 인식해 줘야 됨을 여러분들이 마음도 두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같이 아까 했던 코러스 시, 같이 여러분들도 아무 때나 그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코러스 이야기도 좋고 코러스 나누기, 이야기 나누기, 코러스 노래 그 어떤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 수다, 치유 수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누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노래 싸이의 어땠을까? 이 노래를 좀 듣고 인사를 드릴 건데요. 그래도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또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걸 또 다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오늘도 부디 마음 편한 하루 되세요.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나의 사랑 옛사랑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는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은 쓰지만 맛있다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거의 웬만한 독주보다 높았어 보고 또 봐도 보고팠어 사랑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 목 말랐어 참 우리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른 아침 홀딱 잠게 창문을 닫지 우리는 마치 창밖의 참새처럼 잠들기 싫어하는 애처럼 초등학생처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듣게 귀 속에 말을 해 그 시절 우리의 온도는 거의 저 밑에 적도보다 높았어 썩났어 감기도 아닌 것이 열났어 온몸에 어디든 귀를 갖다 대면은 맥박 소리가 귓가에 그날의 너의 소리가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눈앞에서 살진 않지만 눈 감으면 살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내 곁에 있진 않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